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1인 천하의 집권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 3기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어제는 중국을 이끌 최고 지도부에 측근 인사 4명을 새로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중국 차기 지도부의 면면 살펴보고요. 한반도에 미칠 영향도 짚어보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진핑 국가주석이요. 지금 이제 10년째 했습니다. 네, 근데 네. 지금 5년 더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많은 언론들은 1인 천하 시대를 열었다, 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당 총서기를 뽑은 거거든요. 이번에 예. 이제 그러면 당의 관료가 바로 국가의 관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국가주석도 겸직하고 있는 건데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5년간은 당 총서기로서 당의 최고 지도자, 다시 말해서 이제 국가주석을 계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는데 지난 2018년에 국가주석이 원래 2번밖에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 연임 제한을 풀어놨기 때문에 예. 총서기만 계속할 수 있으면 아, 국가주석까지 계속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군요. 당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총서기는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규정이 1인 천하 시대를 네, 열었다고 하는 거군요. 없는데 예. 그 전에 이제 마오쩌둥 시대의 과도한 권력 집중에 갖고 온 폐해를 목격한 덩샤오핑이 네. 나이로 제한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67세까지는 한 번 더 할 수 있지만 68세가 되면 이제 내려와라. 그럼 대개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이 건강만 하고 예. 총서기만 계속할 수 있으면 국가주석도 계속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고, 이번에 그 3기 지도부 상무위원들을 완전히 자기파로 배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 거기 보면 나이들이 63세부터 67세 뭐 6세까지 이렇게 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후계 구도를 만든다면 50대 후반이나 뭐 이렇게 예. 보통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3기 지도부에도 후계 구도가 안 보인다. 네. 그렇다면 2027년에 가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물론 그거는 당연히 중국 공산당이 선택할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야 되지만 그런 기본 포석은 완전히 해놨다. 그러니까 네.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사연임까지 바라보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금 상무위원들 보니까 그 전체가 시진핑 주석의 라인들로 맞습니다. 교체가 네. 됐더라고요. 4명이 교체됐는데 당초 예상보다 변화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변화가 컸다라기보다도 더 시진핑 쪽으로 순수해졌다라는 거죠. 아, 시진핑의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2012년에 시진핑 체제가 출범이 됐어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2017년에 19차 당대회를 했고 5년 후인 올해 20차 당대회를 한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중국은 이 다음 10년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전 지도자가 그 다음 상무위원들을 낙점을 해놓고 나가요.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2012년 당대회 때 보면 자기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그 전 후진타오 주석이나 이 장저민의 영향을 예. 받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놨기 때문에 지난 5년간 열심히 자기 사람 심으려고 했고 네. 이번에야말로 완벽하게 소위 상해 계열, 그 다음에 후진타오 계열을 우리가 공천당 계열이라고 하거든요. 예. 공산주의 청년단 계열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신이 이끌어왔던, 이제 저희는 습가군, 그래서 네. 시진핑 사단이라는 표현을 써요. 시지아, 예. 네, 습가의 군대, 이런 표현으로 이 시진핑 천하가 그냥 말 그대로 예. 아무도 반대를 할 수 없고 뭐 어떤 견제 장치 이런 게 완전히 사라진 거죠. 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네. 예. 시진핑 주석 때 우리가 많이 알려졌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네. 리거창 총리도 있었고요. 얼마 전 방한한 리잔수 상무위원장도 네네. 있었고요. 그 권력자들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지난 정치국 상무위원들 7명 중에 네. 이번에 이제 3명만 남기고 4명을 교체를 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시진핑 측근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군요. 연세가
돼서 예. 이제 뭐 연세 나이라는 것도 뭐 순전히 자신들이 계산하기 나름이지만 예, 예. 어쨌든 물러났고요. 예. 리커창은 칠상팔아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68세도 되지 않는데 그렇군요. 퇴진을 시켰고 그 다음에 그 서열 4위였던 왕양 예. 이 사람도 퇴진을 시켰습니다. 예.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네네. 이 두 분이 호진타오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진타오 색채를 완전히 지워내겠다. 공청단파의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차원에서 두 사람이 물러나게 된 거고 서열 7위가 그 상무부총리직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평창 올림픽에도 왔었죠. 아. 예. 그 이 강택민 계열 사람으로 상해 계열 사람으로 알려진 한정이라는 분입니다. 예, 예. 이분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한 거고 그 자리에 예. 나머지 자신들이 지방에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건성이나 또는 절강성 상해 지방 경험이 있거든요. 네. 이때부터 계속 자신을 따라다녔고 자신들이 믿었던 예. 이런 사람들을 전부 자리에 앉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시진핑과 짜오러지 그다음에 왕후닝 이런 사람들은 전부 시진핑하고 가까우니까 이제 완벽하게 시진핑 사람들로 채워졌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이번에 선임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제 다음 차기에 올라올 지도자도 네네.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뭐 시진핑이 계속해서 독주하는 것에 대해서 공산당 내부에서 반발은 없습니까? 그 견제 장치가 지금으로서는 안 보입니다. 왜 그렇군요. 그러냐면 이게 그 다른 계파가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상해 계열이라든지 뭐 공청단 계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그 뒤에 배후가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소위 원로 정치라고 그러는 건데 중국을 움직였던 그런 기능을 하시던 원로들께서 이런저런 의견을 주고 조정과 타협을 하는 게 최고 지도자가 있어도 중국 정치의 일단의 흐름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시진핑파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시진핑의 결정, 정책 이거를 그냥 믿고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예. 견제가 안 되기 때문에 당내에서 지금은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가 매우 어렵고 네. 중국이 매우 어려워지거나 특히 경제라든지 미국과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데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당 내부에서 네.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어도 지금 새로 출범한 이 시스템 자체를 지금 막 출범을 하는데 이게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알겠습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 주석이 이제 3년에 성공하면서 대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대만 통일 이야기를 언급했기 네. 때문인데요.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한반도 네. 한국에 대한 압박도 심해질 것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 대만 문제는 사실 이번에 그 공산당 당장에서 대만 독립 반대와 외부 세력 반대 이 두 가지를 집어넣습니다. 아. 이전에도 다 있었던 얘기예요. 네. 다 있었던 얘기인데 이 당장 안에다 집어넣었다라는 거는 이게 당이 곧 국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의 정책으로 궤도에 올려놨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렇게 당의 정책, 다시 말해서 국가의 정책으로 됐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내놔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시진핑이 양안 관계, 특히 대만 문제는 내정 문제라고 그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 대만 문제는 미중 갈등의 핵심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소위 갈등 속에서 대만 관계를 보겠다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급하게 되면 그러니까 무력 사용을 안 하겠다라는 그 예. 약속을 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군요. 일반적으로는 평화적으로 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잘 되지 않으면 무력 사용을 할 수도 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만 독립을 반대하거나 대만을 독립하려고 하거나 외부 세력이 개입하는 경우에만 네. 하겠다는 표현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겠다는 거고 예. 한반도 외교와 관련해서는 네. 그 시진핑이 다시 한번 이렇게 중국을 장악을 한다는 거는 공세적 외교를 계속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 왕이 외교부장이 외교 담당 정치 국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소위 중국 외교의 사령탑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주미 대사였던 친강이라는 사람이
또 중앙위원으로 들어왔어요. 이거는 네. 이제 그다음에 외교부장이 되는 건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두 분이 소위 전랑 외교의 아주 최천병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압박 정책을 쓰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왕이 부장은 우리 뭐 결례도 했다. 그리고 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 한국에 대해서 사드 문제라든지 공급망 문제라든지 그렇겠네요. 이런 데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우려, 특히 미국으로 더 이상 경사하지 말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표명할 것 같아서 전략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관련 속보가 많이 들어와서 더 듣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